안녕하세요. ITQ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26년 7월 11일에 진행됐었던 인터넷 2교시 비유형 문제 강의입니다. 인터넷 시험은 공부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보시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떻게 검색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참고하시는 강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은 그때그때 또 컨디션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 과목은요,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죠.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 있는 답안 파일을 불러오신 후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인터넷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파일을 먼저 작성을 하고 중간중간 답안을 넣으신 후에 그 다음에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중간에 또 멈출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중간중간 저장과 전송까지 해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저도 답안 파일을 먼저 불러와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답안 전송하는 영상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내 PC 또는 시작 메뉴에 있는 내 PC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문서 폴더로 가겠죠. ITQ 폴더를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ITQ 폴더는 시험이 시작되면 생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폴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험이 시작되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폴더를 열어서 답안 파일, 인터넷 파일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는 거죠. 자, 파일에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단축키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디에다 저장하나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요 저장을 해주셔야 하고, 아주 간혹 앤서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다 저장하시면 전송이 안 되니까 그냥 ITQ 폴더 자체에다가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여러분들의 성함 빼기 인터넷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 형식은 하단에 한글 표준 문서인 HWPX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수험번호 정확하게 8자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유형에다가 비유형이라고 쓸 거고요. 2교시에 시험 보시면 비유형, 3교시에 시험 보시면 C유형이죠. 수험번호 여러분들 수험표에 있는 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성명도 다시 한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제를 보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검색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다음 중 사이버 폭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밀하고 발견이 어렵다. 기록이 복제 확산하는 지속성이 있다.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 시 공간에 제한이 있어 파급력이 적습니까? 아니죠. 사이버 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죠. 그래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미리 좀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인터넷 채팅 네티켓 옳지 않은 것은 진행되는 주제에 맞는 대화해야겠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하지 않는 게 좋고요.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 모두 직접 만나봅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은 3번이네요. 상대를 부를 때는 님을 붙이고 공손하게 부르는 게 좋겠죠. 자, 4번과 3번 쉽게 윤리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1번의 문제는 4번이었고 2번의 문제 정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터넷 검색입니다. 일반 검색 문제이고요. 그냥 쉽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시회의 전시 장소를 찾아서 해당 번호 문제제 바로바로 적어 볼게요. 자, 인터넷을 검색하실 때에는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크롬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되고 구글에서 검색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시던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 돼서요. 여러분들은 시험지로 문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화면 크게 키우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2026년 전시회 전시 장소 더 하이브리드부터 검색해 볼까요? 더 하이브리드 전시라고 해보겠습니다.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전시가 되네요. 1번에 1번 검색 3-1번에 정답은 5번이고요. 바로 다음 것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미셸 앙리 위대한 컬러리스트. 부산 문화회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네요. 2번이네요. 5번, 2번. 마지막 손끝에서 핀 나나래꽃. 국립농업박물관입니다. 5번, 2번, 4번이네요. 답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파일 다시 불러와서 답 넣을게요. 3-1번에 5번, 3-2번에 아까 2번이었죠? 3-3번에 4번으로 정답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푸실 수 있고요. 다음 4번 문제는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이 검색한 사이트의 URL 주소까지 함께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인터넷 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을 이르는 말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자신만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래요. 이것을 일컫는 용어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볼까요? 흐름을 놓치거나 그대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 쓰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냥 앞에 있는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을 이르는 말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소외불안 증후군, 포모 증후군, 이런 거는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나온 거기 때문에 URL을 좀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요. 이 밑에 있는 네이버 지식백과를 이용을 할 텐데요. 대부분 문제 4번의 URL은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 사전에 있는 주소를 넣으시는 게 정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개인들이 올린 이런 결과 중에서도 내용은 동일하다면 포모 증후군이 정답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위에 검색어에다가 그 단어를 검색을 하셔서 이 네이버의 지식백과나 시사상식 사전을 이용을 하셔서 URL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밑에 바로 결과가 나와서 이 지식백과에 있는 URL을 사용을 할 거고요. 포모 증후군이라는 용어인 것 같네요. 외국어도 같이 써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한글만 써주셔도 정답 처리될 겁니다. 정답과 URL을 함께 넣어주시면 되겠죠. 답은 포모 증후군이고 위에 URL 주소를 한 번만 클릭해서 블럭을 잡으신 후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죠. 그리고 답안 파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파일로 오셔서요. 정답에다가는 포모 증후군 직접 써주시고 URL에다가 클릭해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소선은 11번째 절기로 작은 더위를 의미한데요. 이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데 2026년 소서인 날의 미량, 무인간서의 일체고 기온,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고 단위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소서가 언제였는지 2026년의 소서인 날짜를 확인을 하고요. 대부분 문제 5번은 통계 결과를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최고 기온인 경우에는 기상청에 있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다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검색했었던 포모 증후군과 요 검색은 지우고요. 우선은 네이버에서요.
따다닥 3번 클릭을 해서 기존에 검색했던 것은 지우고 2026년 소서가 언제였는지 우선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2026년 7월 7일이 26년 소서였던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상청의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7월 7일에 밀양의 일 최고 기온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 일 최고 기온을 찾는 문제는 제가 풀이하고 있는 문제가 7월 문제 풀이잖아요. 5월 달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기온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저는 기상청 날씨누리가 나와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위로 쭉 올려보시면 제일 밑에 연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상자료 개방 포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후 통계라는 게 있어요. 기온 분석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찾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기온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후 통계의 기온 분석 들어가셔서요. 이제 밀양의 7월 7일 날짜에 일 최고 기온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기간은 자동으로 26년 6월 21일부터 26년 7월 20일까지 잡혀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7월 7일에 이 밀양의 기온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될 텐데요. 지역 옆에 선택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밀양이 어느 지역인지를 알고 계신다면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밀양은 가본 적이 없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밑에 전라도 쪽인 것 같긴 한데요. 더하기 표시를 클릭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북특별자치도도 아니고 전남 광주에도 없는 것 같고요. 경상남도네요. 네, 경상남도. 밀양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지역을 찾기 어려우시면 이것도 밀양이 어느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무슨 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미리 인터넷에서 찾아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밀양 선택하고 완료 버튼 검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기온 나오고요. 아까 소서가 7월 7일이었잖아요. 자, 7월 7일 나오네요. 밑에 그래프에서 26년 7월 7일에 밀양의 최고 기온은 32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소수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2.0도씨로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글 파일로 왔고요. 한글 파일에서 정답 넣어주겠습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32.0도씨로 넣을 건데요. 도씨라는 단위도 넣어줄 거예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호를 삽입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F10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위쪽에 문자표가 많이 있는데 한글 문자표에서 몇 도씨라는 기호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사용자 문자표에 가시면은요. 기호 1번에 여기 있네요. 몇 도씨. 선택하셔서 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풀이하고 있는 문제는 7월 달 거잖아요. 만약에 8월 달에 시험을 접수를 하셨으면 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될 확률이 있겠죠. 연속해서 유사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뭐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라든지 뭐 정부24라든지 다른 기온과 상관없는 다른 통계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호 컨트롤 F10번 단축키로 찾아서 넣었고요. 문제 5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문제입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커파일럿 아무거나 AI를 이용해서 검색하셔서 3개의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챗 GPT를 이용해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인터넷 창을 열었고요. 기존에 보고 있던 창들은 위에 탭 버튼을 이용해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챗 GPT를 사용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익숙하게 사용하시던 AI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챗GPT 들어갔고요. 로그인 하실 필요 없죠. 시험 보실 때에도 로그인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 6번인데요. 인물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1406년에 출생하여 조선 전기에 활동한 문신이자 외교관, 천문학자. 이런 내용은 요즘에는 네이버 AI 브리핑에서도 또 검색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냥 쭉 그대로 쓰겠습니다. 천문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 총괄한 사람이라는 이런 핵심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좀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요. 꼭 인공지능을 AI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문제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문제들도요. 지능형 정보 검색뿐만 아니라 일반 검색도 서로 AI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들도 다 그 AI 검색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편한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셔서 결과만 정확하게 얻어내시면 됩니다. 정답 이순지로 나왔고요.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세계 지리와 독특한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아진 철수는 방학을 맞아 가고 싶은 여행지를 찾던 중에 흥미로운 지형을 발견했대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주소는 넣지 않고 밑에 있는 자료를 설명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타이핑을 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설명을 넣어서 결과를 좀 얻어낼게요. 정확한 자료를 알고, 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되도록이면 많은 설명을 인공지능에게 넣어주는 게 좋겠죠. 간단하게 이 땅이 깔때기 모양으로 푹 꺼진 돌리네. 이것들이 합쳐진 것의 지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형은 무엇인가? 우선 이렇게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지하에 거대하게 형성되는 석회 동굴들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 용어가요. 딱 땅이 깔때기 모양으로 푹 꺼진 돌리네를 합친 용어라는 게 딱 있어서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다 쓰지 않았지만 깔때기 모양으로 푹 꺼진 지역은 돌리네이고 그것이 합쳐져서 움푹한 지역이 되면 우발라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발라를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틀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좀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아요. 대화하듯이 질문을 하시면 되죠. 지구 대기권은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 변화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4계층으로 구별이 되죠. 우리가 겪는 비나 눈 같은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상현상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다음 내용 중에 잘못된 설명을 찾아줘. 1. 대기양의 약 80%가 집중되어 있고 수증기가 존재하는 대륙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2.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을 낸다.
중간에 있는 설명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번호에 해당하는 것들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3번은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니까요. 성층권 위쪽에 중간권은 또 설명을 붙여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 어디인지 설명을 또 써줘야 되겠죠. 가장 바깥층인 열권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함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고 대기가 매우 희박하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5. 이 열권 지역에서는 태양에서 날아온 대전 입자가 지구 자기장과 충돌하면서 아름다운 오로라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중에 틀린 내용이 있을까요? 4번이라고 나오네요. 가장 바깥층인 열권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함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고 대기가 매우 희박하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적다 라고 했는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바깥쪽 층인 열권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질문해 주시면 되죠. 열권의 특징을 쭉 쓰시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 작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얘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네요. 어쨌든 이 쭉 내용을 넣었을 때에는 잘못된 부분은 4번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한글 파일로 답안 파일로 돌아가서요. 이 지능형 정보 검색 6번, 7번, 8번 답을 넣도록 할게요. 네, 아까 문제 6번의 정답이 이순지였고요. 그리고 문제 7번의 정답은 우발라였습니다. 문제 8번은 4번으로 숫자만 입력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문제 9번 대부분 길찾기를 이용을 해서요.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9번 길찾기 서비스 포털 및 전문 검색 사이트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할게요. 서울 증산역 2번 출구에서 한국영화박물관을 도보로 걸어가는 지도 경로를 찾아서 전체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를 150mm에 100mm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터넷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아까 사용했던 챗 GPT 창은 닫도록 하고요. 이 네이버에서요, 지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 밑에 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도로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지도입니다. 챗 GPT는 지우고, 네, 그리고 길찾기, 왼쪽에 길찾기 버튼 클릭. 자, 출발지는 어디냐면요. 증산역 2번 출구입니다. 엔터키. 도착지는요. 한국영화박물관입니다. 엔터키. 길찾기를 할 텐데 도보로 갈 거거든요. 위쪽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네, 도보로 이용하겠습니다. 도보 클릭. 자, 결과가 나왔죠. 출발지가 증산역 2번 출구이고요. 그리고 도착지는 한국영화박물관입니다. 이 부분을 캡처할 건데요. 화면을 키워서 조금 더 그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요. 이 결과를 더 크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캡처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윈도우 쉬프트 S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캡처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위에 뜹니다. 이때 위에 버튼들 중에 이 세 번째에 있는 창 모드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한 번만 딸깍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클릭하는 창만 전체적으로 캡처가 되는 거죠. 창의 제목 부분, 이 하늘색의 제목이나 길찾기 네이버 지도 창을 한 번만 딸깍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찰칵 클릭한 부분이 사진으로 캡처가 됩니다. 그리고 한글 파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답안 파일을 불러오셔서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러면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미지의 사이즈만 150에 100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더블 클릭하셔서요. 사이즈는 150mm에 100으로 변경해주고 크기 고정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고정 체크하고 설정. 자, 아까 제가 단축키 뭐 썼나요? 키보드에 보시면 창문 모양의 윈도우 키가 있습니다. 창문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 키랑 쉬프트 키 누르시고 그리고 S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게 프린트 스크린 하는 버튼 단축키거든요. 캡처하는 단축키니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네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책과 함께 생활하는 현장 사서가 주제 분야별 및 테마별로 좋은 책을 소개하고 있대요. 2026년 6월에 추천한 사회과학 분야의 추천 도서명 2가지 검색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검색해서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지도 열려져 있던 건 닫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던 거 지워주고 국립중앙박물관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물관이 아닌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이었죠.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는 이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장 자료나 누리집을 먼저 검색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단에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표 홈페이지로 바로 가기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메뉴를 좀 내리다 보면요. 여기 보시면 오늘의 선택에 사서 추천 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메뉴를 바로바로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대부분 위쪽에 있는 메인 메뉴들을 이용을 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컬렉션에도 사서 추천 도서라는 메뉴가 있네요.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아까 사회과학 분야의 6월달 것 추천 도서라고 했거든요. 사회과학 분야를 클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 6월달 것 2가지 나왔습니다.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과 소멸하지 않는 도시. 요거 2가지가 2026년 6월 사서가 추천해준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글자가 복제가 되나요? 복사가 되네요. 블럭 잡아가지고요. 컨트롤 C 복사해서 답안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체크하시고 확인.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뒤로 간 다음에 소멸하지 않는 도시 제목 클릭해 주고요. 블럭이 잡히는 제목을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다시 한번 답안 파일로 와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 10번인 거죠. 엔터키 쳐서요. 줄바꿈 해주고 컨트롤 V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기 할게요. 그래서 2개의 책의 정답을 찾아서 입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와 볼게요. 위에 메뉴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제가 맨 처음에 찾았던 사서 추천 도서 메뉴로 들어오셨다면 여기에는 이렇게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뭐 달별로 다른 책들도 보이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그럴 때는 밑에 있는 자세히 보기 또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제1급, 제4급 감염병으로 나누는 급체계 개편을 포함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제1급 감염병 두창에 한국표준질병분류부호를 넣으라고 하네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볼까요? 자, 아까 국립중앙도서관 창은 닫고요.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창을 좀 줄여놓고 문제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급 감염병 두창에 한국표준질병분류부호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정확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결과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1급 감염병이 있는데 18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창이 있는데 한국표준질병분류가 나오네요. B03번이 두창 감염병의 부호가 되겠습니다. 대문자 B03 그대로 한글 답안 파일에 입력해 주겠습니다. 대문자 쓰고 03번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2번이네요. 대부분 이제 포스터나 회사 로고 같은 거 넣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나 행사를 통해서 뭐 슬로건, 개막작, 금액 같은 거, 입장권 같은 것들 검색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표에다가 이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그 점수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안내문을 완성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목까지 또 안내문이니까요. 입력을 해주고요.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포스터 이미지 검색을 해볼게요. 다시 인터넷 창을 열었고요. 위에 법정 감염병 아까 검색했던 창은 닫아주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런데 앞에다가 몇 회? 제30회 쓰겠습니다. 우선 검색하니까요. 이 문제에 있었던 개막작이 벌써 나왔네요. 표인 풍기 대막이고요. 그리고 이 비판 홀릭의 금액도 조금 이따 검색을 해볼 거고 영화제의 슬로건도 찾아볼게요. 우선 제3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제목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이동이 됐나 봐요. 다시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에서 포스터를 찾아야 될 텐데 찾아볼까요? 우선 소개에 가서요. 제3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관전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공식 포스터가 페스티벌 아이덴티티에 있네요. 공식 포스터가 3가지인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포스터 이미지 3개 중에 1개 선택해서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자, 1개 클릭해서요. 클릭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미지 3개 중에 하나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 복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답안 파일에 가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원본 형식 그대로 유지해서 확인을 해줘야 이미지의 형태로 들어가고 이미지 사이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슬로건이랑 개막작 가지고 올게요. 다시 소개에 가서요. 슬로건이 여기 있나요? 슬로건이 여기 있네요. 뉴 에라 뉴스킨? 네, 요거 복사해서 슬로건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텍스트 형식이죠. 글자는 항상 텍스트 형식, 그리고 이미지는 그대로 이미지 형식 원본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글자색 빨간색인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개막작이 있었는데요. 개막작은 네이버에서 이 국제영화제를 검색하는 순간 나왔었죠. 여기 결과 있었던 거에서 바로 할게요. 표인, 풍기 대막. 복사해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텍스트 형식 붙여넣기. 여기도 역시 검정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요거 안내문 만드시다가요. 저처럼 블럭이 잡혔다면 ESC 키, 키보드에 ESC 키 누르시면 블럭 해제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니면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하셔서 해제하셔도 됩니다.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비판홀릭 패키지 티켓 금액이네요. 할인 없이. 그러면 위에 티켓 예매에 비판홀릭. 그리고 네, 뭐 따로 할인 없이 나와 있네요. 판매 금액 6만 원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뭐 굿즈 할인이 되고 패키지라는 말은 없지만 네, 다른 이 비판홀릭과 관련된 티켓은 요거밖에 없어서요. 다른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티켓 안내. 네, 티켓 가격 없죠? 개막식 일반 상영, 마스터 클래스, 메가토크, 심야 상영 금액이 있고 온라인 예매가 있고요. 비판홀릭은 저 금액이 패키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네, 6만 원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관람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독특하고 재미있는 영화가 아주 많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쭉 다 풀이를 해봤습니다. 밑에 다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빈 답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디스켓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답안 전송까지 잊지 마시고요.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다 통일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답안 결과에 잘 맞춰서 이런 단위라든지 뭐 숫자, URL 같은 것들 잘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림은 캡처해서 붙여넣고 문제 12번은 이미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또 잘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인터넷 문제 푸시면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문제 5번이거든요. 통계 자료에서 필요한 내용만 빼오는 거. 우선 그 부분을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다른 문제를 먼저 푸시고 마지막에 찾지 못한 것들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과목은 항상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무조건 순서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빨리 풀 수 있는, 빨리 검색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하셔도 되고 어떤 문제든지 AI 검색이나 포털 사이트 검색은 신경 쓰지 않고 결과만 잘 추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